안녕하세요. 서디고 1학년 학생들. 자, 오늘은 기후변화에 이어서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관련 내용을 살짝 복습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26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지구 환경 변화 중에서 최근 큰 관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온도 분포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지질 시대에서 지금 현재까지 빙하기와 간빙기가 여러 차례 반복해 있었다라고 우리 교과서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기후가 온난했는지 혹은 한랭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거에 대한 답은 교과서 267페이지에 나와 있죠.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우리 과거의 기후를 우리가 고기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기후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빙하 연구고요. 두 번째는 나무의 나이테 연구입니다. 빙하 연구는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에 같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공기방울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빙하 얼음 속의 공기방울은 눈이 내릴 당시에 대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방울을 분석을 해서 이 공기방울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나 메테인 농도를 분석을 해서 과거의 기후가 온난했을 것이다 혹은 한랭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이 빙하 속의 과거 공기를 연구하는 방법이죠. 다음 방법은 이제 나이테 연구가 있는데요. 나무 중에서 뭐 1, 2년 살다 뭐 죽은 애들이 아니라 몇백 년씩 사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나이테는 1년에 하나씩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테의 간격이 좁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과거에 비가 적게 오고 그리고 기온이 추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나무의 나이테 간격이 넓었다라는 것은 이 나이테가 만들어질 당시에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좀 온난한 환경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은 빙하 연구나 나이테 연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의 기후는 왜 변했을까?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기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반복했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그중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가설은 대규모 화산 분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화산이 분출하게 되면 많은 양의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분출이 되는데 이 화산재 때문에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시켜서 투과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사율은 커지고 투과율은 줄어들면서 지표면의 태양 복사 에너지의 도달이 적어지면서 우리 지구의 기온이 내려가는 특징들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화산 분출 때문에 아마 지구의 기온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가설은 대륙 이동으로 인한 수륙 분포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륙 분포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육지들이 붙어 있냐 혹은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지구의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가설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자전축의 기울기가 21.5도였다가 어느 날은 24.5도였다. 그래서 더 많이 기울어질수록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추운, 그러니까 연교차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기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뭐 이런 가설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대기 대순환을 배워야 되는데 대기 대순환을 배우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코리올리의 힘 전향력이 무엇이었는지,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특히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들이 상승을 하는 지역, 상승기류인 곳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이루어진다.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방위도 배웠고 위도에 대한 이야기도 배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기대순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요, 268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기온은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여 지구 시스템의 각 건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서 말한 지구 시스템의 각 건이라는 것은 뭐 대륙건, 뭐 수건, 직권, 뭐 이런 거 생물권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저위도와 고위도 지역에서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저위도 지역이 고위도 지역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길 적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이 저위도고 위쪽이 고위도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저위도가 고위도보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 상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저위도 상태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머리 위에서 받는 거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비스듬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양이 많고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적도 지방은 늘 덥고 극지방은 늘 추운 날씨가 이어져야 되는데 현재 지구는 더운 지역이 계속 더워지고 추운 지역이 계속 추워지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을 해서 지구 전체가 에너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구 전체 규모의 대기 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대기의 대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라 큰 규모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학교에서 오프라인 수업한 학생들한테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요. 저위도가 왜 고위도보다 에너지를 많이 받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이렇게 사는 사람 기준에서 태양이 여기 머리 위에 있다면 태양의 에너지를 이렇게 오로지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양이 비스듬한 상태에서 빛이 들어온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태양이 내놓는 에너지가 100개라고 가정을 한다면 태양이 수직으로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에너지를 오롯이 받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면적과 대비를 했을 때 한 10개라고 가정을 할까요? 10개 정도의 태양 복사 에너지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어떤 조건에서 많이 받느냐라고 물어보면 태양의 고도와 내가 서 있는 지평선이 90도일 때 가장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단위 면적당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그 태양의 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도가 90도인 적도 지방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받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 위도가 90도인 곳에서는요. 태양이 비스듬히 아예 옆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적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위도 지방인 경우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단위 면적당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저위도에서 많이 받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기와 해수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은 지구 전체의 에너지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이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불균형 상태는 왜 일어나느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위도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고 고위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적게 받고. 자, 어쨌든 이렇게 지구 전체 규모에서 일어나는 대기 순환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대기 대순환은 크게 3개의 순환 셀로 이루어지는데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적순환 이렇게 세 가지의 순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0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이 불고요. 30도에서 60도 위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불고 60도와 90도 사이에서는 극동풍이 붑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학습지인데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 오신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가 나눠드렸을 거고, 학교를 못 온 학생들은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잘 봐주시고요. 자, 지구인데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적도라고 부르겠죠. 위도는 0도입니다. 까만색으로 써볼게요. 얘네들의 위도는 0도죠. 좀 크게 해볼까요? 자, 그리고 얘는 위도 30도이고 얘는 60도이고 여기는 위도 90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도 30도, 여기 위도 60도, 얘는 위도 90도겠죠. 자, 북반구와 남반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파벳으로 구분을 해준대요. 북반구는 N이라고 써주고 읽을 때는 북이라는 표현을 쓰죠. 남반구는 S를 쓰고요. 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위도 0도를 우리는 적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구가 만약에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대기 대순환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이 가장 더워요. 공기는 더우면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죠. 더운 공기, 적도 지방에 더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얘네들이 하늘 끝까지 솟아오를 수는 없잖아요. 대륙권까지 올라갔다가 자, 그 다음에 위로 타고 올라가서 극지방은 춥잖아요. 내려오고 이런 순환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워서 올라가고 여기는 추워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순환이 이어지게 되고, 우리 북반구만 기준으로 봤을 땐 하나의 순환 세포 셀이 만들어져야지 정상인 것인데 지구는 자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큰 순환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설명을 계속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이 적도잖아요. 이 부분은 뜨거워요. 그래서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합니다. 그려볼게요.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죠. 자, 위로 올라간 공기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 그 고위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뜨거운 공기가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식겠죠. 식여서 아래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내려온 공기는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양쪽으로 퍼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의 순환 세포가 만들어져요. 자, 우리 극지방을 볼까요? 극지방은 춥죠. 여기는 추워요. 그래서 공기들이 차가워져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커져서요. 그래서 공기들이 아래로 가라앉죠. 가라앉은 공기들은 땅속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지표면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자, 고위도 지방에 있었던 공기가 점점 중위도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공기는 따뜻해지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런 순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환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30도에서 60도 사이에 공간이 남아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 공기는 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중간에 낑긴 공기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순환을 하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순환세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자, 그리고 이렇게 가는 순환세포가 하나가 만들어지죠. 요거 좀 깨끗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순환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높이 올라온 공기가 고위도를 향해서 가다가 식어서 다시 내려와서 이런 순환세포를 하나를 만들게 되고, 고위도 지방은 온도가 추우니까 공기들이 하강을 하게 되고 하강한 공기들은 중위도 지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온도가 높아져서 다시 순환을 하게 되죠. 이 중간에 낀 공기들은 하나는 내려오고 있고 한쪽은 올라가고 있으니 중간에 낀 애들은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긴 공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순환을 나타내게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겠죠. 과학자들은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한 세개 그리고 세개의 순환세포에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이 이름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 위에 있는 순환은 얘는 이제 극순환이에요. 극순환. 그러니까 극지방에 가까이 있다 이거죠. 자, 여기 30도에서 60도 사이의 순환은 우리가 페렐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페렐 순환. 페렐 순환. 그리고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생기는 이 순환을요, 우리가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헤들리 순환.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편해요.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그래서 극순환,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죠? 여기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극순환은 60도에서 90도 사이에 생기는 순환세포, 페렐 순환은 30도에서 60도, 그리고 헤들리 순환은 0도에서 30도 사이에 생기는 순환세포들을 극순환,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는 위도 30도 N, 여기는 0도, 여기는 60도 N, 그죠? 여기는 30도 S, 60도 S 이렇게 되죠. 우리 앞서서 배웠잖아요. 구름이 잘 발생이 되는 곳은 어디인가? 구름이 잘 발생되는 곳은요. 구름이 발생되는 곳은 상승기류인 곳에 다시 써볼까요? 자, 구름이 잘 발생되는 곳은,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은 상승기류가 있는 곳에 구름이 만들어져요. 근데 인간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요 표면에 살잖아요. 요걸 지상이라고 부르고 요 위를 상공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인간이 여기 지상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상승기류가 있는 곳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지상에 상승기류가 생기는 곳은 어디냐면 요 부분에 상승기류가 생기죠. 요 부분에 상승기류가 생기고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에 상승기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구름이 많이 잘 생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공기들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상승기류가 생기고 요 부근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위도 0도 부근에 구름이 잘 만들어지고 여기도 비가 잘 내리고요. 다행히 여기도 구름이 잘 만들어지고 비가 잘 내립니다. 그러면 비가 잘 안 내리는 곳도 있잖아요. 비가 잘 안 내리는 곳은 하강기류인 곳에 비가 잘 안 내려요. 하강기류인 곳은 어디냐면 하강기류인 곳은 여기 요 지점이죠. 그리고 요 지점이고 요 지점이고 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하강기류가 우세한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강수량이 되게 적어요. 강수량이 적죠. 왜냐면 위도 30도 부근은 하강기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사막 같은 애들은 위도 30도 부근에 많이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주고 어디 위도에서 비가 잘 올 것이냐, 어디 위도에서 비가 잘 내리지 않을 것이냐, 사막이 잘 발생하는 곳은 위도 몇 도 지역이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잘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기 대순환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위도에 따른 공기의 순환의 과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바람의 이름도 조금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표면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람이 30도에서 0도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이 사람이 느끼는 바람은 이렇게 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자, 여기 사는 사람이 느끼는 바람은 여기 30도에서 60도로 가는 바람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바람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 여기 사는 사람은 90도에서 60도로 오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바람은 지상에서 이렇게 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나머지 남반구도 그려보면 얘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얘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얘는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자, 우리 인간을 지어볼게요. 자, 그림을 그렸을 때 바람에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그렸을 때
화살표의 방향이 머리, 머리, 꼬리, 꼬리, 머리, 머리, 꼬리, 꼬리, 머리, 머리 이렇게 붙으면 잘 그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람은 30도에서 0도로 불고 여기서 이렇게 불고 여기서 이렇게 불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 바람은 이렇게 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한다는 것은 전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전향력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으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휘고 남반구는 왼쪽으로 물체가 휜다라고 움직이는 물체가 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잘 볼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반구잖아요.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체는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를 지워 볼게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휘려면 얘가 오른쪽으로 휘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휩니다. 이것도 지워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죠. 얘는 이렇게 휘고. 자, 얘도 오른쪽으로 휘려면 이렇게 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얘도 지워볼게요. 자, 남반구를 볼까요? 남반구는 전향력이 왼쪽으로 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왼쪽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바람의 방향을 지상에서의 바람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도 지워볼게요. 여기. 자, 얘도 볼까요? 얘가 왼쪽으로 휘어지려면 이렇게 휘어져야 되겠죠? 던졌을 때 왼쪽이면 이런 식으로 휘어지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지울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휘어야 돼요. 네, 왼쪽으로 휘면은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왼쪽으로 휘어지는 것처럼 그리면, 자, 여기서 삭지 그려보시고,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람의 방향은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세 개의 순환 세포로 나눠지고, 그리고 여기 지상에서의 바람은 자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향력이 작용해서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남반구는 왼쪽으로 휘어지는 패턴을 가져요. 자, 적도를 기준으로 각 위도의 바람은 대칭을 이루는데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거하고 요거하고 대칭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대칭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대칭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각 학자들은 이 바람의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일단은 색깔 좀 바꿀게요. 일단은 여기 0도에서 30도 부근의 이 바람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무역풍. 옛날 사람들이 배로 무역을 할 때 이 바람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여기에서 이쪽 나라로 갈 거예요. 그럼 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할 때 썼다 그래서 이 바람의 이름을 무역풍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방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여기 옆에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여기 방위를 그려줬어.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이렇게 불어온다. 그럼 이 바람의 이름은 불어오는 쪽의 이름을 따요, 바람은.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북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동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서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북동풍, 바람이 이렇게 불면 남동풍, 이렇게 불면 북서풍, 이렇게 불면 남서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 둘 다 무역풍은 무역풍인데 이름을 붙여주는데 사람들이 두 개가 헷갈리니까 자, 이 바람은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북동풍이잖아요.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북동무역풍이라고 불러요. 북동무역풍.
그 얘는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잖아요. 얘는 남동무역풍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남동무역풍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위도 30도에서 60도 부근인 여기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잖아요. 조금 과장돼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얘는 동서남북 표시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우리는 얘를 서풍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서풍이라고 부르는데 치우쳐져서 분다. 바람이 서쪽에서 치우쳐져서 분다. 그래서 얘네 이름을 편서풍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편서풍이요. 편서풍. 여기는 이제 편서풍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자, 그리고 여기 끝에 여기하고 여기는요. 이렇게 불잖아요.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부는 것이죠. 그래서 동풍이거든요. 동풍은 동풍인데 얘네는 극지방에 부는 바람이다라고 해서 이 바람들을 극동풍이다. 극동풍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는 바람을 이제 극동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 교과서에 나온 그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도지방은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가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그리고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고 순환세포는 3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순환. 자, 이 순환의 이름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리고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이 바람을 무역풍,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을 편서풍, 60도에서 9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을 극동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우리나라는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는 위도 37도 N, 북이 37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요쯤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65일 편서풍이 부는 곳에 있는 거예요. 맨날 중국에서 미세먼지 오잖아요. 그 이유가 편서풍 때문이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리면 중국은 이쪽에 있잖아요. 바람은 맨날 이쪽에서 이쪽으로 부니까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맨날 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많게 되면 그 오염물질이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형국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황사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지구를 거꾸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는 한 우리나라는 365일 편서풍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대기대순환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 관련 내용을 한번 우리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잘 봐주세요. 대기대순환의 발생 원인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생기는데 얘는 지구의 자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세계의 순환세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향력 코리올리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된다.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남반구는 왼쪽으로 휘게 된다. 자, 대기 대순환의 모형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을 때 모형이고요. 얘는 현실과는 다르고 조금 비슷한 게 이거죠. 지구가 자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3개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3개의 순환세포의 이름은 위에부터 순서대로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순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도에서 위도 30도까지는 여기잖아요. 적도에서 위도 30도까지. 얘 순환의 이름은 우리 헤들리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들리순환. 자, 그리고 30도에서 60도 사이는 이제 페렐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60도에서 90도 사이는 우리가 극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암기하실 때 한 글자, 2글자, 3글자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죠. 극, 페렐, 헤들리. 자,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 교과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읽어봤는데요. 지구 전체 규모의 대기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대기대순환이라고 한다.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세 개의 커다란 순환세포가 생기는데 그 순환세포의 이름은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 순환이다. 자, 전반적인 대기의 흐름은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을 하고 고위도에 있는 찬 공기가 하강하여 저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아까 모형 드렸잖아요.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저위도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서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하나의 순환세포가 양쪽으로 하나씩 만들어져야지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세 개의 순환세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왼쪽으로 휘어지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개의 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대기대순환은 위도에 따라서 연중 일정하게 부는 바람을 만들고 365일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365일 편서풍이 분다고요. 365일 편서풍이 불면 여기 아래에 있는 바닷물들도 바람의 물에 의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걔들을 표충류라고 부릅니다. 뭐 이건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바닷물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365일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표층의 해수도 당연히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표층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층류는 북반구와 남반구를 대칭으로 이루면 순환하는데 이것을 표층순환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게 북반구, 남반구에 순환이 한 개씩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표충순환이라고 부르는데 북반구와 남반구는 대칭으로 흐른대요. 자, 우리 잘 볼까요? 자, 다음 장을 보면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표층 해류가 나옵니다.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요. 북반구는 이렇게 시계 방향의 형태의 아열대 순환이 하나가 나타나고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방향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북반구는 시계 방향,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 그럼 대체 이런 바람의 방향이 대체 왜 생기느냐? 이런 해류의 방향이 대체 왜 생기느냐? 해류의 순환, 표층 해류의 순환은 왜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 대순환 때문인데요. 왜 대기 대순환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봐주시고요. 여기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좀 굵은 걸로.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남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호주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365일 이쪽은 이렇게 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해수는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육지를 만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수는 아래에서 위로 따라가게 되고 이쪽은 또 바람이 이렇게 365일 불잖아요. 편서풍이.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 여기 미국 대륙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해수는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풍을 따라가다가 육지를 만나서 아래에서 위로 가다가 편서풍을 만나서 돌다가 육지를 만나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그래서 이렇게 도는 패턴 시계 방향의 패턴을 나타내는 게 북반구에서의 패턴이고요. 남반구에서 패턴을 보면 무역풍을 따라서 이렇게 해류들이 움직이다가 호주라는 육지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편서풍을 만나서 또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남미 대륙을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만들게 됩니다. 북반구는 이렇게 시계 방향이 되고요. 시계 방향이 되고 남반구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봤을 때 반시계 형태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이거 회전의 형태는
표면에는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표층 해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람의 영향,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과 그리고 육지의 영향도 받잖아요. 육지에 막혀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생긴 무역풍과 편서풍 그리고 육지 요런 영향 때문에 해수가 365일 순환을 하는 형태의 걔를 우리가 표층 해수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한번 채워볼까요? 자, 발생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여기 조금 틀린 것 같네요. 자, 발생 원인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발생 원인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대기대순환의 바람 얘가 이유 한 가지. 대기대순환의 바람과 그리고 이것의 영향 얘는 육지 혹은 대륙이라고 보면 되겠죠. 육지라고 쓸까요? 육지.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편서풍, 무역풍과 그리고 육지의 영향으로 육지에 막혀서 표층해수가 순환을 하게 되는데 북반구에서는 요런 패턴으로 순환을 하고 이거 적도, 남반구는 요런 패턴으로 순환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기술을 하냐면요. 북반구와 남반구와 거의 대칭을 이루면서 순환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를 우리가 그대로 쓸게요.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아열대 순환의 방향이 대칭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 부분 틀린 거는 고쳐갖고 제가 다시 올려놓을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대기대순과 해수의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표층순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기 269페이지에 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표층순환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저위도로 시키는 게 아니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대기와 해수가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기상현상이 발생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데 우리 앞서서 세 가지의 요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첫 번째가 화산 분출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륙 분포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지구 자전축의 변화 때문이다 라고 배웠는데 여기 몇 가지 더 나와 있죠. 두 번째, 공전 궤도의 모양이 주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기와 해수의 흐름 때문이다. 그리고 대기 생분의 농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기가 순환하는 것과 표층이 순환하는 것은 지구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에너지의 흐름의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나 표층 순환이 달라지게 되면 지구의 기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구의 기후가 달라지는 원인 혹은 요인 이 6가지 잘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이 각각의 해류들은 우리가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북반구에서는 이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이 방향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순환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순환이 이렇게 발달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부는 무역풍에 의해서 이렇게 가다가 육지를 만나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는 편서풍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육지를 만나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대기대순환과 육지 때문에 콜라보로 만들어지는 순환. 이 북반구에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는 요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를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대기대순환에서 지상에 부는 바람을 위도별로 말해보재요. 대기대순환에서 지상으로 부는 바람을 말해보재요. 우리 아까 여기 했죠? 0에서 30도 사이에는 무역풍,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편서풍,
60도에서 90도 사이에는 극동풍이 분다. 여기까지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2번입니다. 표충순환은 지구 시스템의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래요. 표충순환이라는 것은 물 위에서 부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교과서 2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 그리고 얘를 조금 평면적으로 그린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순환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무역풍, 편석풍, 극동풍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표층 해류는 북반구에서는 요 방향, 남반구에서는 요 방향이다. 요런 거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그리고 육지 때문에 생기는 표층 순환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엘니뇨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사막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 하고, 이번 시험 범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275페이지까지예요.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빈 종이 하나 꺼내 놓으시고, 선생님 강의 따라오시면서 그림 같이 그려보도록 하면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엘니뇨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